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어려웠죠. 과학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한 고난도 지문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미지화를 좀 잘 했어야 됐고, 과정이 소술될 때 결국에는 소리가 진동이 됐다가 그 진동이 다시 소리로 바뀌는 그 일련의 과정을 잘 따라가면서 결국에 소리를 다시 재생하는 그 축음기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지문이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차근차근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셀프 지문 장악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자, 이렇게 이미지화를 한번 해봅시다. 에디슨의 축음기는요, 쉽게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에디슨의 축음기가 맨 처음에 수화장치죠. 말 그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장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소리가 여기에서 금속판으로 들어가고 이 금속판을 흔들고요. 강철핀도 함께 흔들면서 진동이 만들어집니다. 즉 수화장치에서 소리가 진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록장치로 가서 이 진동이요, 주석박이 여러분들 뭔지 좀 이제 헷갈리셨을 텐데, 주석이 이제 금속판입니다. 박은요, 얇은 어떤 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얇은 얇은 필름 같은 금속판에 금속판을 이 원통에다가 두르는 거죠. 그리고 이 강철핀이 이 원통을 긁어내면서 강철핀의 진동이 돌아가고 있는 원통을 긁어내면서 홈을 만드는 겁니다.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 재생장치를 통해서요, 요 기록장치에서 만들어낸 요 홈의 시작 부분부터 재생장치에 있는 강철핀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얘는요, 수화장치에 있는 강철핀이에요. 수화장치에 있는 강철핀 말고 재생장치에 있는 새로운 강철핀이 기록장치에다가 아까 이 수화장치에서 강철핀의 진동이 만들어 놓은 이 홈을 재생장치의 강철핀이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수화장치에서 소리의 어떤 이 진동을 그대로 이 재생장치의 강철핀이 다시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죠. 재생장치의 강철핀이 아까 만들어진 그 홈을 따라서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홈의 어떤 그 전신이 됐던 진동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홈을 따라서 재생장치에 있는 강철핀이 움직이면서 다시 아까의 그 진동이 구현이 될 것이고,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그리고 용수철 종이막을 통해서 다시 나팔로 인해서 소리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결국에는 내가 낸 소리가 홈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고, 이 홈에 있는 모양들이 결국에는 다시 소리로 구현이 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소리가 진동이 되고요. 이 진동이 홈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다시 진동을 만들어내고요. 이 진동이 다시 소리로 구현된다는 것, 요 메커니즘을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한번 제대로 내가 이 지문 이해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소리가 진동에서 홈이 됐다가 다시 홈에서 진동으로, 그리고 소리로 바뀌는지 요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디슨의 축음기는요, 전신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전신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전신기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전신은 전기 신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 신호를 받고 그것을 저장해 놨다가 다시 전송하는 게 전신기예요. 무슨 말, 모스보호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전기 신호를 받으면 그거를 또 전기 신호를 이렇게 이 암호처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뚜뚜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전기 신호를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문장으로 바꾸는 거, 요게 전신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나의 말, 나는 오늘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거를 요런 식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그 뚜뚜뚜뚜를 전기 신호로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전기 신호를 받잖아요. 그 전기 신호에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암호, 일종의 암호 같은, 모스 부호 같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뚜가 나는이고 뚜뚜가 배고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기 신호를 다시 우리의 말로 해석하는 거, 이게 전신기인데, 결국에 어쨌든 말을 부호로, 그리고 부호를 다시 말로, 요 개념에 착안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제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어낸 거죠. 봐봐요. 전기 신호를 받아. 그리고 그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하는 건데, 전신부 뚜 기록하기 위해 종이에 밀랍을 먹여서 만든 회전 원반이 있었어. 이 회전 원반에다가 뚝뚝뚝, 자 보이죠? 이 원반이 회전을 하면 그 위에 철필이 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서 밀랍 표면에다가 뚜만큼의 홈을 만들었고, 그것을 뒤집어서 돌리면 이제 홈이 돌기로 바뀌고, 다시 철필이 돌기를 뚜로 바꿔서 보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요, 포인트에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보면 여기 전기 신호를 받죠. 그죠? 전기 신호. 그러면 전기 신호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전기 신호를 받아요. 그리고 전기 신호가 홈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홈이 다시 전기 신호가 되는 거. 요게 전신기인데, 결국에는 축음기도 똑같습니다. 소리가 홈이 됐다가 다시 그 홈이 소리가 되는 것. 요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뻗어 있는 것이 수화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요렇게 뻗어 있는 것이 기록장치. 요 뚱뚱한 원이 있죠. 요걸 기록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화장치의 끝쪽에 요렇게 금속판이 있는 것이고, 그 금속판에 강철핀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강철핀. 제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지금 표시한 게 강철핀이죠. 이 강철핀이 여기에 있는 이 기록장치인 뭡니까? 원통을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원통에 뭘 감싸는 겁니까? 이 원통에는 얇은 이 주석박, 그죠? 여기에 보면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 이전이겠죠. 주석은 금속이에요. 금속으로 만든 얇은 박,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든 필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쨌든 금속인 겁니다. 금속을 이 원통 위에 감아준 다음에, 그렇죠? 이 원통 위에 금속을 싹 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화장치에 있는 강철핀이 이 금속을 긁어내는 거죠. 강철핀의 끝을 주석 밖에 닿게 해놓고, 결국에는 이 원통이 움직이면서 그 원통에는 주석박이 감싸져 있잖아요. 그 주석박이 긁히는 거죠. 뭐에? 강철핀의 끝에. 내가 말할 때마다 강철핀이 움직이면서 그 주석박을 긁어내는 거야. 그죠? 강철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자음을 따라서 결국엔 주석박의 표면의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 그죠? 이 금속의 홈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홈의 첫 부분에 재생장치의 강철핀, 재생장치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재생장치의 강철핀을 홈의 첫 부분에 들어가게 한 후에 그 다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 강철핀도요, 아까 만들어진 진동과 똑같은 진동을 만들어낼 거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 기록장치와 수화장치에서 나의 말소리에 따라서 진동이 만들어졌고, 그 진동이 그대로 홈이 된 거니까 그 홈을 또 다른 강철핀을 댄 다음에 그 홈에 따라서 그 강철핀을 움직여보면 아까 내 말소리와 똑같은 진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진동 자체가 소리를 통해서 이 진동이 용수초를 통해서, 이 진동은 아까 내가 만들어낸 말소리의 진동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이 용수초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종이막으로 전달이 되면서 원뿔형 나팔로부터 축음, 노래가 저장됐다가 나오는 거죠. 소리가 저장됐다 나오는 거죠.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 소리가 진동이 돼서 홈을 만들고, 그 홈이 또 다른 강철핀을 꽂으면 이 강철핀과 만나가지고 다시 진동을 일으켜. 그럼 그 진동은 내가 아까 만들어낸 진동과 똑같겠지.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진동으로 인해 파여진 홈,
거기서 나는 진동이니까 똑같은 진동이 또 나타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동이 나의 소리로 바뀌는 것. 이게 축음기의 원리다.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래서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할 때 소리는 사물의 진동에서 나오며 결국에 소리가 다음 문제는 진동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동을 매개로 해서 다시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에디슨의 축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저장하는 주석박의 흔적, 그죠? 홈을 이용하여 소리를 저장하는 거죠. 그 홈에다가 다시 강철핀을 갖다 댄 다음에 움직여 보면 그 홈에 따라서 강철핀이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진동에 따라 소리가 되는, 그죠? 주석박의 흔적, 다시 얘기해서 홈을 이용하여 소리를 저장하는 장치다, 그죠? 요 기술 지문은요, 목적이 중요해요. 결국에 소리를 어떻게 다시 소리로 만들어내는가에 집중하면서 이 작동 원리를 잘 따라갔어야 하는 지문이다. 2번 같은 경우는 전동기가 아니라 보시면 나오지만 손잡이가 있었어요. 손잡이로 원통을 회전시켰다. 세부 내용에 관한 선지였고요. 중계전신기를 착안하여 힌트를 얻은 거지 계량은 개조한 거니까 개조한 건 아닙니다. 중계전신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원리, 전기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를 바꾸는구나. 전기 신호를 가지고, 그죠? 홈을 만들고 그 홈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걸 보고 여기서 착안해서 음질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축음기를 만들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물체의 진동. 결국에 이 물체의 진동이 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주석박에 생긴 홈이 다시 소리를 구현해내는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셔서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에디슨은 중계전신기에 착안하여, 좋습니다. 1문단이었죠. 에디슨의 축음기는 강철핀의 떨림을 종이막의 진동을 통해 소리로 바꾼다. 마지막에 재생장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진동을 소리로 바꾸는 것. 에디슨의 축음기는 소리를 받아들일 때 수화장치에서 얇은 금속판이 진동하면서 결국에는 강철핀도 같이 진동하고요. 강철핀이 원통에 담긴 주석박에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새겨버린다. 정리하는 거죠. 자, 4번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할 때, 그죠?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축음기의 설계에 반영했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5번 축음기로 소리를 재생할 때 핸들의 회전 속도를 올리면 재생되는 소리가 고음으로 바뀐다. 요거는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맞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에 대한 설명, 기록 장치였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통에 담긴 주석박은 부드럽고 탄성이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입니다. 5번이고요. 자, 4번 축음기와 소리자동 기록기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쭉 읽어보셨을 때 기억, 니은 모두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고요. 기억은 재생장치까지 있기 때문에 소리 재생을 의도하지만 니은 같은 경우는 기록까지만 한다. 재생장치가 없었으니까 2번도 맞는 선지. 3번 기억, 니은 모두 장치를 작동시킬 때 원통을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회전 속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였지. 찾아볼까요? 어디 갔습니까? 일정한 속력, 여기 있네요. 세부 내용이라 조금 찾기가 힘들었었다. 자, 그 다음에 맞고요. 단순 일치 문제고. 원통 표면을 따라서 남겨진 흔적의 경고성은 맞죠. 니은은 그름의 흔적일 뿐이지만 기억 같은 경우는 주석박, 금속판에다 새겨버리는 거니까. 자, 기억은 금속박을 사용하지만 니은은 방막, 얇은 막을 사용한다. 얘는 금속으로 된 얇은 금속을 사용하지만 얘는 그냥 얇은 막을 사용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셀프 지문장학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고, 결국에는 전신기의 기록 장치에서 착안해서 축음기를 발명했다. 소리를 진동의 형태로 재생하고 다시 그 진동이 홈이 돼. 그 다음에 이 진동이 다시 홈이 되고 결국에는 이 홈이 다시 진동이 돼서 소리로 바뀌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기계적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릭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쉽지 않았어. 이 지문 꼭 반드시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요 모든 실수를 해봅시다. 많은 실수들을 해보고 우리가 수능 전까지 최대한 많이 저지르고 고칩시다. 그게 전문가이고 베테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공부를 하시는 게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강의만 듣고 있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실수하고 틀리고 다 틀리고 고민하고 나 왜 이러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코칭 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펜 들고 이 모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전문가 베테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이번 주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잘 보내셨고 내일 만납시다. 과제 제출하면서 또 우리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